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딱 10초 동안만 이것에 대해 멈춰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은 크롬을 열고 빠른 검색을 입력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쩌면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완벽하게 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클릭, 모든 검색, 모든 물리적 위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요청한 적 없는 프로필로 조용히 엮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크릿 모드를 켜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글이 최근 자신이 완전히 숨겨졌다고 믿었던 사용자들을 추적한 혐의로 5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소송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기 전반에 걸쳐 당신의 삶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것은 매우 편리해 보이지만 그 편리함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만약 시크릿 모드가 당신이 사용 중인 바로 그 브라우저로부터 당신을 실제로 숨겨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누구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화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려면 당신이 휴대폰을 켜는 순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이면의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생존하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접근권을 팝니다. 당신이 안드로이드 폰을 켜거나 지메일에 로그인하거나 크롬을 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혹은 그저 위치 및 동기화 설정을 켜두는 매 순간 당신은 기계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편리함을 위해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는 숨길 게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편집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들이 쓸모없다거나 기기들을 강물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대가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생태계가 당신이 아플 때 무엇을 검색하는지, 화요일 아침에 어디로 출근하는지, 밤늦게 무엇을 사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프로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디지털 거울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 모든 점들을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무엇을 수집하고 있는지, 당신이 요청한 적조차 없는 기능부터 시작해 정확히 분석해 봅시다. 웹 마이크 AF 활동이라는 설정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은 구글 추적의 기초적인 단계이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새로운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켜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검색 기록, 안드로이드 폰에서 여는 앱, 그리고 웹에서의 상호작용 등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의 거대한 중앙 허브로 조용히 모읍니다. 이것은 통합된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신이 집에 앉아 허리에 기이한 통증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재빨리 증상을 구글링합니다. 5분 후 당신은 TV에서 유튜브를 열고 갑자기 지역 카이로프랙틱 의원이나 통증 치료제 광고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수렴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그렇게 많이 단 하나의 프로필에 담겨 있는 것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즉각적인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구글 계정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으로 들어가
웹 및 앱 활동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위치 추적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면에 구글 지도가 켜져 있을 때만 자신의 위치가 추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백그라운드, 와이파이, 스캐닝, 블루투스 비콘, 그리고 기지국을 통해 당신의 기기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상을 공포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전문 클리닉에 방문하는지, 어떤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치 기록을 끔으로써 거부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글이 해당 특정 설정을 끈 후에도 사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했다는 이유로 최근 약 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진짜 추적 스위치를 또 다른 메뉴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약간 더 빠른 출퇴근의 편리함이 거대 기술 기업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추적하도록 허용할 만큼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이를 중단하려면 기기의 권한 설정 깊숙이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위치, 액세스 권한을 엄격히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 불편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단지 설정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터넷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깊은 단계인 구글 크롬에 도달합니다. 크롬은 단순한 웹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진공 청소기입니다. 크롬은 쿠키, 사이트 간 추적기, 그리고 고급 브라우저 핑거프린팅을 사용하여 당신이 사이트를 옮겨 다닐 때마다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환상은 시크릿 모드입니다. 당신은 민감한 금융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어두운 탭을 열면서 자신이 완전히 유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크릿 모드는 크롬이 당신의 로컬 기기에 기록을 저장하는 것만 중단시킬 뿐입니다. 웹 전반에 걸친 구글의 추적기들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기만적인 관행이 앞서 언급한 5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소송으로 이어졌고, 회사는 자신이 숨겨졌다고 생각한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삭제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시크릿 모드가 브라우저를 만든 바로 그 회사로부터 당신을 실제로 숨겨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누구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유일한 진짜 해결책은 단호한 결별입니다. 크롬 사용을 중단하고 브레이브나 파이어폭스 같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브라우저를 바꾸는 것은 시작일 뿐이지만 진짜 위험은 우리가 기꺼이 먹이를 주어 키운 괴물을 뒤로 물러나 바라볼 때 발생합니다. 이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무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비밀번호를 저장하거나 북마크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몇 초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당신의 근본적인 프라이버시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무료 서비스는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지불되며 전문가들이 그림자 프로필, 섀도우 프로파일이라 부르는 것을 구축합니다. 이는 당신의 습관, 공포, 그리고 욕망을 당신보다 더 잘 아는 디지털 쌍둥이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결과인 생태계라는 우리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모든 비밀번호, 가족사진, 일일 출퇴근 경로, 그리고 사적인 이메일이 구글의 서버 안에 단단히 갇히게 되면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은 사실상 자신의 데이터의 인질로 잡힌 셈입니다. 당신의 기기들은 당신이 소유한 개인적인 도구라기보다 당신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기업용 추적 모니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도움이 되는 생태계가 디지털 우리로 변하기 시작할까요? 좋은 소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폰을 강물에 던지거나 완전히 네트워크를 떠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지금 당장 이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솔직해져야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되찾으려면 대가가 따릅니다. 첫째,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웹 및 앱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광고 개인화를 완전히 꺼야 합니다. 둘째, 크롬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브레이브나 파이어폭스 같은 개인정보 우선 브라우저로 전환하고 일상적인 검색에는 닥닥고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편리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기들이 모든 열려있는 탭을 마법처럼 동기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완벽한 영상을 즉시 추천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며 이러한 엄격한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작은 불편함이 당신의 프라이버시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로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당신의 개인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히 신발을 파는 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며 기술 기업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이해하고 변경하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통제권을 되찾으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디지털 삶이 실제로 당신의 것이 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이끕니다. 기술은 당신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을 두려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비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데이터와 기기는 반드시 당신의 통제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5분만 시간을 내어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결국 당신이 자신의 디지털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